2018년을 처음 맞던 날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.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. 네, 정말 새해를 맞아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? 혹시 그때 굳은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. 네,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왜 매년 세우는 계획은 실천하기가 어려운지, 그리고 올해만큼은 작심삼일에서 벗어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교수님, 저는 새해에 이번에는 꼭 운동해야지. 주마다 한 3번은 나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. 네, 하고 네. 계세요? 아니요, 벌써부터 못 지키고 있어요. 좋은 계획인데요. 네. 예. 교수님은 어떤 계획 세우셨었나요? 저는 원래는 좀 계획을 많이 안 세우는 게 계획입니다. 아, 워낙 네. 많은 걸 하셔서요. 저는 학교는 일정이 바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가능하면 좀 느리게 가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. 좋은데요? 얼마나 계획이 많으셨으면 이제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또 계획이신 게. 그러게요. 참, 그런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계획들을 너무 많이 세워놔서 네.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. 이렇게 굳건하게 세운 우리의 결심,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어떤 상태인지, 여러분은 어떤 상태일까요? SNS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SNS 뻐꾸기인가요? 나왔어요. 계획은 언제나 장렬히 실패. 새해 결심,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네, 또 나는 이제 작심삼일도 못한다. 살 빼려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. 정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새해가 될 때마다 운동, 뭐 금연, 독서 이런 계획들 매번 세우게 되잖아요. 우리는 왜 매해 이렇게 같은 계획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?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다음에 또 세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우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계획을 세우는지 네. 일종의 단골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2,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. 네. 했더니 그 새해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세우고 늘 실패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84.2%나 된다고 하네요. 그렇게나 예. 많아요. 네, 10명 중에 8, 9분은 그렇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떤 계획을 계속 그 단골 계획으로 세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압도적인 1위가 뭐였냐 하면 60.5%인데요. 이게 다이어트였습니다. 다이어트요. 예, 살 뺀다 이게 중요한 거죠. 네. 전에요. 그리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그 다음으로는 이제 31.9%가 운동, 역시 네. 다이어트, 그다음에 운동,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. 31.8%는 자기 개발 좀 해야 되겠다. 그 이외에도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또는 뭐 몇 권 이상 책을 읽는다든지, 독서. 예, 또는 뭐 저축, 어떤 분들은 시간 관리 좀 잘하자 이런 네. 것들을 세웠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1, 2위가 다이어트, 운동인데 그렇게 많이 세워놨던 분들의 그 살들은 도대체 왜 안 빠지고 계속 붙어 있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.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또 세워놓은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쯤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언제쯤까지 이게 계획이 실천이 되다가 중도 포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 이런 만에 것도- 무너지는가 예, 이거죠. 무너지는지 네. 네, 그거 궁금하거든요. 네, 실제로 그래서 그 여론조사, 설문조사죠.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. 작심삼일은 아니고요. 사실 작심삼일보다 3달 안에 무너진다가 가장 많았습니다. 생각보다 기네요. 네, 34.4%라고 네.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무너진다라고 한 분들이 26.9%로 2위를 차지했고요. 네.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심삼일, 3일 안에 무너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15.9%. 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 대신에 작심 3달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. 석 달. 네. 저는 석 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가 모두 평균이 있으니까요. 네.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죠. 네. 아니 저처럼 이렇게 평균도 안 되는 분들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?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. 네. 아마 저기 그 해경 앵커는 그렇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신경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? 뇌는 습관이 생기면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. 뇌는 신호, 그다음에 반복 행동, 네. 보상 이렇게 연결 회로망을 갖고 있다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가 금주하는 걸 계획을 세웠다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신호가 딱 오잖아요. 네. 그럼 어떤 행동을 하냐면 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요.
그러면 긴장이 완화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보상이 주어지니까 뇌는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는 신경 쓰지 않고 한 번 길이 나면 계속 그 신호가 오면 반복 행동을 하고 그런 보상이 주어지고 이렇게 쫙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. 네. 예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주어지는 어떤 그 좋은 그런 보상이 계속 주어지거나 하면은 이거를 피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식 같은 거네요. 야식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 시간만 되면 뭐가 땡기게 돼요. 먹게 네네. 되는 그런 심리랑도 비슷하네요.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. 네. 근데 그 영화의 어떤 그 명대사 중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처럼 네. 이렇게 보면 습관이 고수를 만든다. 어떤 한 분야의 고수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인 것 같은데 정말 그 이 습관만 들이면 참 좋을 텐데 네. 작심삼일하기 쉬운 다른 심리적인 요건 때문에 습관화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계획 자체가 원래 세워놔도 늘 일정이라는 게 항상 늦어지게 마련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키는 심리 법칙 중에 호프스테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. 호프스테터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. 예. 이게 뭐냐면 일정이나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아. 그리고 계획이 없던 일이 중간에 생기면 계속 이게 꾸물거리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요. 1994년에 심리학자인 로저 뷰러라는 사람이 실험적으로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고요. 네. 이거는 계획을 실제 그 뒤로 자꾸 이렇게 미룬다고 하더라도 자꾸 더 밀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. 네. 이거를 계획의 오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. 계획의 네. 오류요. 네. 그러니까 계획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세워놨어도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지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. 것 같은데요. 네. 계획의 오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류가 왜 잘 일어나는 걸까요?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지나치게 세부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촘촘하게 세워놔요. 그러니까 이게 계획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. 네. 또 어떤 분들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든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네.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한 3일 지나면 쭉 가라앉게 네. 되고요.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울 때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데 한 번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쫙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계획을 100% 지키지 말고 한 70% 지킬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기억력 해주셨는데요. 좋으신데요. 네. 그렇죠. 네. 네,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. 언제 할 거야? 그러면 할 거야. 언젠가 잘 될 거야.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데,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좀 피해야 될 어떤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가졌으면 좋을 만한 그런 자세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하는 게 항상 그 예상 외에 그런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계획 자체도 사실은 잘못 세울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이고요. 물론 과도한 자신감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. 계획을 세우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과거에 세운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호 반복 행동 보상 그 회로를 끊으려면 중간에 술을 마시는 그 반복 행동 대신에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한다든지 좋은 습관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세 번째는 이제 작심삼일이 일어났다.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사실 3일을 한 거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은 3일 다음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3일을 한 것은 한 번도 안 한 것보다는 3번도 한 거잖아요. 네. 아하.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을 격려를 하고 과거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가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교수님 이제 곧 구정이잖아요. 그렇게 보면 새해가 그렇게 얼마 가지 않은 건데요. 이 새해에 세운 결심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도 운동 다시 시작해야겠네요. 네. 네,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